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한 빈손 면담.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 일단은 빈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일단 드디어 만나긴 했는데요. 어제 오후 5시쯤에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에서 만난 뒤에 파인그라스라고 해서 그 정원 안에 있는 작은 건물에서 차담회를 했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간단한 다과랑 커피가 놓였고요. 한동훈 대표 앞에는 제로콜라가 놓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우리 한 대표는 제로콜라 좋아하니까 여기 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고했던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총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은 한 91초짜리 그 영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그 공개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어제 상황을 웬만큼 좀 정리를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상황은 이제 파인그라스 안에서 실제로 지금 회동이 이뤄지는 그 직전 모습이고요. 요거 말고 다음 그 산책하는 장면 자, 한번 라디오 쳐주시겠어요? 청취자를 위해서 묘사를 좀 해주세요. 네, 대통령이랑 대통령 참모들이 이제 쭉 같이 걸어가고 산책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어색하게 좀 같이 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주머니에 이게 손을 찔러갖고 좀 편하게 있거나 아니면 말할 때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들면서 좀 편하게 말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반해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렇게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소매를 좀 잡는다거나 단추를 다시 잠근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 긴장한 표정들이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파인그라스 내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원탁이 아니라 좀 좁은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장면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맞은편에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배석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앉았고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두 사람이 양쪽에 맞은편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좀 더 권위가 보이게 연출을 한 겁니다. 자, 대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대화 내용은 보통은 이렇게 당정 양쪽에서만 좀 브리핑을 하는데 어제는 당에서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이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바로 귀가를 했고 박정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무슨 내용을 했냐? 이제 예. 김건희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랑 여야 의정협의체의 필요성 언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까 지금 화면에 보실 때 한동훈 대표 오른쪽에 이게 빨간색 파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할 얘기를 정리해서 갔다고 합니다. 예. 다만 취재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거절됐대요. 그 현장에서 네. 여사 라인 인적 쇄신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확인된 사실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고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자제 중이다. 그리고 의혹 해소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데 대해서는 다 허무맹랑한 것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 사실 예를 들면 명태균 씨나 이런 것들 다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될 걸로 사실 예상됐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분위기를 좀 취재하기 위해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한테 물었는데 네.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심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제 면담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로 선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면담할 때 분위기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친한계의 반응은 정반대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면담 분위기 좋았다인데 정말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쪽에도 이제 확인을 취재를 해봤는데 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같이 그 영상을 그쪽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요. 1시간 20분짜리 만남인데 1분 정도 공개한 영상이 이제 아까 그 영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좀 기 죽이는 방식으로 연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이 면담 자체를 한 2-30분 정도 지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교 일정 때문에 늦었다라고는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각한 동안 20분 동안 이렇게 서서 기다렸다. 야외 정원에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 검사들이 이제 피의자들 기죽이는 방식 이런 방식을 또 언급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거죠. 채택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면담 결과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유치하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이 한동훈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동훈계의 반응인 거고요. 한동훈계에서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갈지가 사실 이제 저는 가장 주목이 그렇죠. 됐는데 네. 한 측근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론이 더 안 좋아질 텐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나 측근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 겨냥한 어떤 더 선명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당장에 뭐 특검을 밀어붙인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민주당이 이미 발의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거기에 통과를 합의해 준다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협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아까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면은 이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누구라고 한동훈 대표가 딱 꼬집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인물들이 많이 거론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인물이 지금 같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화면의 전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여러 명이 걸어가는 장면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그러니까 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한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때부터 이게 한동훈 대표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물론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대통령실 경내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산책에 동행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건 일단 첫 번째 메시지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인적 쇄신은 좀 어렵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브리핑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예. 제가 좀 주목이 됐던 건 저도 어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당에서 박정아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사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백으로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당초에 뭐 서면 브리핑이나 일부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묻기 위해서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참모도 응답을 안 하고 그냥 입장만 일종의 공지문 형태로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얘기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 쪽이 불만이 있거나 여기 어떤 자리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당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당에선 불만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한 대표 쪽이랑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갔다라는 거는 거의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뭐였냐면은 원래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어요. 면담 끝나고. 근데 한 대표가 아니라 박정아 비서실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장소도 내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냥 문 밖에 서서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화나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거는 확인이 사실상 된 거다. 네, 화가 나서 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한동훈 대표 쪽 내지는 당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하기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기자들한테 좀 들려왔었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안 왔던 거죠. 그리고 한 대표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형식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마지못해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요? 4시 반에 만나는데 54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김강일 기자가 설명을 해준 대로 외교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4분이 늦었고 네. 그다음에 만나는 과정에서 이미 저녁 만찬이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저녁 예, 만찬. 저녁 약속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죠. 저녁 그런데 약속.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24분 정도 늦게 오고 예. 그 다음 일정이 또 있고 이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용상으로 아무것도 수용이 안 됐다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좀 분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김강희 기자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걸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김여사 활동 중단을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제는 이미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2부속실이 생기면 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묵묵부답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대표는 또 말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특검법 얘기가 나오긴 나왔대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다랍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이것도 역시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전하기로는 표현을 정확히 전하진 않지만 그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좀 느껴졌다. 이 인사 대통령의 문제다. 반응이. 예, 그렇게 좀 한정을 좀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초에 한동훈 대표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랑 일종의 딜, 거래를 해가지고 요런 정도는 당에서는 좀 원하는 걸로 가고 이런 식의 룸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이른바 쉴드 좀 방어를 하려면 우리한테도 여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상적인 표현은 이게 있었어요. 뭐 당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야당처럼 굴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여당 얘기를 내 야당. 네, 그럼 야당처럼 군다라는 건 아까 얘기해준 대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표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결국에는 힘싸움이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버티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는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건데 그럼 누가 유리하냐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이끌어져 갈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 쪽의 불안 요소를 좀 먼저 짚어드리면은 예. 일단 첫 번째 그 당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법 위반 사항은 없다. 모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태블릿 PC하고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긴 한데 없고 특히나 법 위반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없고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는 거는 지지율 낮다고 인기 낮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정적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검토해봐도 그런 건 없다. 이제 이런 자신감. 네. 같은 그리고 거. 또 뭐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 밉상이니까 차별화가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시동생처럼 챙겼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측근이었는데 일종의 칼을 꽂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결국에는 바른정당 상황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른바 이런 배신자 프레임. 네,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사례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친윤계 쪽에 뭐 좀 핵심 의원이 하는 얘기는 예. 그럼 만약에 재표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예. 가결이 됐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뭐 부결이 95표, 가결이 13표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뭐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탈표 방치한다거나 이렇게 못할 거다라고 대통령실 쪽에선 전망하는군요. 그렇죠. 친윤계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3표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한동훈 대표의 선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세력은 13명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 요소는 훨씬 더 큽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계속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율 자체가 낮다라는 거는 당원들이 결국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 여론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점도 부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을 했잖아요. 어제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저와도 만나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수용하고 막 그랬어요. 네, 이건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유난 회동 있기 전이었는데 예. 그 결과를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 난맥 과제를 잘 해결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결국에는 잘 안 되면은 국회에서 뭐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 취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고립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 부각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른바 윤한 회담? 네, 윤한 회동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의 해설 외에도 오늘 한칼 토론도 준비되어 있고 잠시 후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통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강혜경 국정감사.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죠. 강혜경 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강혜경 씨가 누군지 먼저 간략히 짚어드리면요. 명태균 씨가 한때 대표를 맡았던 여론조사 회사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했었고요.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회계 담당 보좌진 출신입니다.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어제 나와서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놨는데 핵심 주장의 골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비용 3억 7천만 원을 받는 대신에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왔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세비의 절반, 뭐 반띵 세비라고 하죠. 네.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매달 지급했다. 뭐 이런 주장을 어제 폈습니다. 강혜경 씨의 어제 국정감사 출석했던 육성 얘기를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그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했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는 당시의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녹취를 같이 공개했어요. 뭐 명태균 씨가 여사가 알아서 본인의 막내딸이랑 본인의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을 준 거다라는 취지의 명태균 씨의 음성도 공개를 했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음성, 내가 알고 했던 건 아니지만 명태균 덕을 보긴 했다라고 하는 김영선 전 의원의 음성도 같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강혜경 씨의 증언은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꿨다. 그리고 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생략한 거, 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안 갔던 거 이런 것들도 다 명태균이 얘기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던 거다라고 증언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일은 이제 자주 있었고 그 중에서 진짜 일정까지 바뀐 건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건 3번이 있었다. 3번이란 숫자를 말하더라고요. 바로 말씀하신 그 3번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명태균 씨는 예지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강혜경 씨가 어제 증언을 했지요. 좀 새로운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짧게 짚어드리면 예.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한 열흘 만에 사퇴했었는데 그것도 명태균 씨의 입김이 작용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때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한테도 명태균의 부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이준석이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 그럼 내가 그 사무총장한테 던져서 공천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이준석의 말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명태균이 말했다라고 또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한 거죠. 증언을 하면서 명태균의 녹취도 같이 틀었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입장도 어제 좀 주목이 됐는데 예. 다른 인터뷰는 어제 일절 없었고요. 다만 저희 CBS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여사로 바뀌었을까라고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네. 여론조사 비용 명세서를 만들라고 했다라는 사람이 강혜경 씨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용 명세서를 만들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비용 명세서를 만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왜 바뀌었겠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엮기 위해서 강혜경 씨를 이용해서 좀 마사지를 한 거다, 바뀐 거다 이런 취지로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달라붙으면서 말이 바뀌었다. 표현이 어제 딱 그거더라고요. 기사를 네. 보니까. 네. 자,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강혜경 씨와의 인터뷰가 2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강혜경 씨 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서 강혜경 씨가 아니라 강혜경 씨의 대변 변호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예고를 드리고 어쨌든 강혜경 씨 측의 입장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2부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미리 예고 드립니다. 박순봉 기자. 네. 어디 주목하셨어요? 어제 국감. 그럼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충격적이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은 증언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혜경 씨가 던진 의혹들은 여권 전반을 다 향하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생계를, 그러니까 공천 대가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여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게 보고됐다. 이런 내용들은 그 대통령 부부를 다 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영적인 얘기 이게 또 대선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그런 약점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범위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다만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명태균 씨와의 증언, 명태균 씨와의 통화 이런 것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거나 그 증거들이 공개가 되진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국감장에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 여사의 목소리, 즉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그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가 물증이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강 씨는 그걸 또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확정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의혹만 던져진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네. 지금 여당 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또 반기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명태균 씨의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명 씨가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이 별로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좀 여당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 캡처 보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적인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는 보셔요. 강혜경 씨, 제3자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인 것 같고 결국 명태균 씨는 뭘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2,000개의 캡처본, 그다음 매일 뭐 통화했다는 녹취록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권 쪽에서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네. 명태균 씨는 조금 이제 입을 다물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고 말도 이렇게 좀 보는 오락가락하고 분위기들이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 자체는 이제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도 보통 얘기는 아니긴 한데 워낙에 뭐 더 큰 게 나올 거다 한 상황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김이 빠지는 측면, 내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부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어제 국감장 저 다 봤는데 보면서도 생긴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